12월은 성수기라 그런지 풀 예약을 받았고 12월 210만원 에어비앤비 매출에 33M2라는 다른 예약 플랫폼 매출을 합쳐 장박 문의가 엄청 와.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쉽게 부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싶다. 작년 겨울 우연한 기회로 에어비앤비 하나로 퇴사까지 성공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는데 에어비앤비를 여러 채 돌려 퇴사를 성공했다길래 급격히 관심이 생겼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불법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합법으로 가능하다고? 실제 에어비앤비로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자동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오픈해보기로 했다. 합법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운영 가능한 매물을 구하고 월세 계약을 하고 주변 세대의 동의를 받고 구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를 내고 예약을 받으면 된다. 우선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사업자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집주인이 계약 당시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해줘야 한다. 또한 주변 세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우선 매물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된다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몇 개의 매물을 구했으나 멘토님이 내가 구한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매물 계약을 저지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에어비앤비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미친듯이 매물을 찾았고 총 3번 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다.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남성 2분이 살고 계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오급한 냄새가 확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보고 왔다. 집이 조금 지저분하긴 했지만 잘 꾸미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매물을 본 당일 바로 월세 계약을 했다. 첫 입주 날이다. 거실 바닥이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버리고 싶은데 집주인 소유라 버릴 수도 없었다. 작은 방 모습이다.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다. 큰 방은 해가 잘 들고 밝아서 좋다. 근데 막상 짐을 빼보니 생각보다 집이 작아 보였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 꾸미기 시작이다. 치수도 재고 에어비앤비는 당근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아끼는 게 포인트라고 하길래 난생 처음 당근 어플을 깔고 당근으로 모든 가구를 샀다. 침대부터 TV까지 사소한 것들도 모두 발품을 띄어 당근을 하니 투자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 입주하는 날 옆집과 윗집 집주인까지 모두 동의를 받고 외도민 사업자를 내는 것까지 완료했다. 그래서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드디어 넷플릭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거 진짜 넷플릭스 연결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은 얼마나 났을까? 작년 11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너무 신기한 게 오픈한 당일 2팀이나 예약이 들어왔다. 12월은 성수기라 그런지 풀 예약을 받았고 12월 210만원 에어비앤비 매출에 33M2라는 다른 예약 플랫폼 매출을 합쳐 총 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났고 월세와 관리비 비품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익이 200만원 정도가 났다. 그러나 1월에서 2월 비수기가 되면서 매출도 순수익도 모두 반토막이 났다. 순수익이 200에서 150이 되더니 1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런데 또 4월이 되면서 봄이 돼서 그런지 다시 성수기가 찾아온 것 같았다. 장박 문의가 엄청 왔고 순수익도 다시 늘어나더니 지금은 6월까지 장박으로 풀 예약을 완료했다. 실제 직접 7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 한 채당 평균 순수익이 딱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정도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투자금은 중요한 가구를 다 당근으로 하면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침대 하나는 무료 나눔을 받았고 하나는 5만원
5만 원에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줄이다 보니 전체 세팅하는데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그런데 사실 운영 한 달 만에 투자금은 다 회수했다. 세팅할 때는 좀 귀찮긴 하지만 가끔 청소만 해주고 청소도 실장님을 뽑으면 순수익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쉽게 부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싶다. 스마트 스토어도 쿠팡도 유튜브도 인스타도 돈 든다는 부업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게 제일 쉬웠다. 매물 찾고 오픈 준비, 실제 오픈까지 딱 4주가 소요되었고 한 달 뒤에 바로 200만 원 정도가 벌렸기 때문이다. 그치만 모든 부업이 장단점이 있듯 합법 에어비앤비의 단점은 명의당 한 채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다. 즉 무한정 확장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부업으로 월 5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 부수입으로 월 50만 원도 달성해 본 적 없는 부업 초보가 하기에 제격이다. 월 100만 원을 부업으로 만들어 봐야 월 200만 원,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까지 점점 다음 스텝이 보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봉 협상으로 월급 1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요즘 하도 세상이 월 1000만 원, 월 1억 하다 보니 월 100만 원 부수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시간 여유가 있고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수입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주부가 제격인 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에어비앤비 부수입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주식 부업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긴 했지만 돈이 벌리는 순간부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꼭 월 100만 원을 더 버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벌리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벌리기 시작하면서 가속도가 붙었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